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실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 수업을 담당하게 된 조교 장경찬입니다. 수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전화번호 내선 3260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시험과 관련한 문의사항 등은 기계공학부 121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수업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을 지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트북이나 개인 PC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용할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선 2D 도면 작성 시간에는 오토캐드를 사용할 것이고 3D 모델링 시간에는 인벤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프트웨어 모두 오토데스크사의 제품이며 오토데스크사에서는 학생들에게 1년간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4 용지와 필기구 그리고 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준비물은 이번 주와 다음 주 기계제도 실습 시간에 직접 도면을 손으로 그려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오토캐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는 2D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토캐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검색창에 오토캐드 학생용을 검색하시어 보이는 링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에 교육용 플랜 제품 받기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계정을 생성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만약 이미 아이디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과 같이 본인의 신분을 입력하시고 이름과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음의 사진처럼 교육기관 이름인 광주과학기술원을 입력하시고 본인의 학부를 입력하시면 이메일을 인증하라고 나옵니다. 본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셔서 인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토캐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오토캐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과거에는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제품의 라이센스를 제공하였지만 최근 오토데스크사에서는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혹은 학생증과 같이 본인의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업로드하면 최종적으로 오토데스크사에서 인증을 해준 후에 라이센스를 발급해 줍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수업 진도에 맞춰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오토캐드와 인벤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설치 과정에서 잘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수업 내용인 기계제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제도에서 배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계제도를 하기 위한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상법, 그리고 제도에서 사용되는 선의 종류, 마지막으로 수상도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제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이란 사물의 형태나 치수, 배치, 다듬질법 등의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평면상에 표현하는 것을 도면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3D 형상을 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 평면상으로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는 환경에서는 한국 산업표준에 따라 규정된 크기의 제도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용지는 A0부터 A4까지 다양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사용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 산업표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면 내에 윤곽선을 기입해야 합니다. 윤곽선은 도면 용지 내부에 그리는 경계선으로 안쪽에 그려진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하고 종이에 가장자리가 찢겨져서 도면의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윤곽선의 경우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며 이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제란은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도명, 기업명, 책임자명, 도면 작성 연월일, 척도, 투상법을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심 마크를 기입해야 합니다. 중심 마크는 윤곽선으로부터 도면의 가장자리에 이르는 굵기 0.5mm의 직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마이크로필름에 촬영하거나 복사할 때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도면의 네 편 각 중앙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도면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는 대상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거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크기를 정할 때에는 그리기 쉽거나 읽기 쉽고 도면의 크기에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척도는 대상물의 크기에 대한 도면에 작도된 도형의 크기와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척도는 도면의 표지란에 기입해야 하고 이때 A 대 B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A는 도면에서의 크기, B는 실물 크기를 나타냅니다. 척도의 종류는 크게 실물 크기에 비해 도면에서의 작성된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축척, 실물과 1대1 크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현척, 작은 실물에 대해서 크게 기입할 경우에는 배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투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상법은 시점과 물체 사이에 투시 평면을 두고 물체의 각 점에서 시점에서 이르는 투시선과 투상면과의 교점을 연결하여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투상도는 크게 평행투상과 투시투상으로 나뉘며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제품을 설계할 때에는 주로 정투상법을 사용합니다. 저희 실습 시간에도 정투상법을 주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시투상법은 사람이 입체 물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한 곳에 모이는 투시선으로 입체를 투상도에 투영하여 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투상법의 가장 큰 특징은 원근감을 갖게 되어 주로 건축이나 토목제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계와 같은 제품 제작 도면에는 단점으로 작용하여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투상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시투상법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그려지는 크기가 달라서 원근감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투상법은 이러한 원근감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면의 기준선 위에 물체의 정면을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그린 후에 각 꼭지점에서 기준선과의 45도로 경사시켜서 경사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선 위에 물체의 안쪽 부분을 실제 길이의 2분의 1로서 줄여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물체의 세 면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정면이 실물과 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정투상법입니다. 정투상법은 투상선이 투상면에 대해 수직을 이루어서 투상하는 것을 정투상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네모난 유리상자에 물체를 넣어두고 바깥쪽에서 들여다보면 물체에 대해 유리판에 투상하여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상된 물체의 면과 투상면이 나란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투상도는 특히 기계제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투상법에는 크게 제1각법과 3각법이 있습니다. 정투상법은 우선 1각, 2각, 3각, 4각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각법은 4개의 구역 중에 물체를 1각 구역에 두고 시점, 물체, 그 다음 화면의 원리로 형상과 크기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투상되어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각법은 앞서 말씀드린 구역 중에 3각의 구역에 물체를 두고 시점, 화면, 물체의 원리로 물체의 형상과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과 물체 사이에 도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각법은
제1각법에 비해 도면을 이해하기 쉽고 치수 기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제1각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제3각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굵기에 따라서 가는선, 중간선, 굵은선으로 구분하며 가는선, 중간선, 굵은선의 굵기의 비율은 각각 1대 2대 4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의 형상에 따른 분류로는 실선, 사선, 1.3선, 2.3선으로 구분합니다. 실선은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으로 나뉘며 굵은 실선은 외형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대상물의 외형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실선은 치수선 또는 치수 보조선 등으로 명칭으로 불리고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파선의 경우에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1.3선의 경우에는 가는 1.3선과 굵은 1.3선으로 나뉘며 가는 1.3선은 도형의 중심이나 회전부의 중심이 이동하는 대륙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굵은 1.3선의 경우에는 특수 가공 부분 등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2.3선은 가상선으로서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할 때 사용하거나 인접 부분 또는 기계 가공 전후의 모양을 표시할 때 또는 물체가 움직인 상태를 가상하여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외형선은 물체의 면의 모서리 또는 두 면이 교차되는 교차선이나 면의 투상도에서 표현되는 면의 한계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수문선은 투상도에서 물체의 구멍이나 홈과 같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체를 표시할 때 사용하며 두 면의 교차선이나 면의 한계를 표시할 때도 사용합니다. 수문선은 파선으로 표시합니다. 중심선은 원이나 부와 같이 중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으로 원통이나 원뿔 등의 축을 나타낼 때에도 중심선으로 표현합니다. 중심선은 1.3선으로 그립니다. 지금까지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하게 되면 수상도에서 선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선을 그려야 할지 정하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형선을 그리는 곳에 수문선이 겹칠 경우에는 수문선보다는 외형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외형선만 그리고 수문선은 그리지 않습니다. 선의 중요한 순서로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순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제도에서 사용되는 투상법과 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물체의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상도를 그리는 순서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면도를 완성하고 그 다음 우측면도를 그립니다. 우측면도를 완성한 후에는 우측면도로부터 보조선을 그어서 대각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이 대각 보조선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평면도를 그리면 모든 투상도가 완료됩니다. 그럼 투상도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체의 정면이 될 기준면을 정한 후에 그 면의 정면도를 작성합니다. 이때 정면도는 치수에 맞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면도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우측면도를 작성합니다. 투상도와 투상도 사이의 거리는 40mm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두 투상도의 요소의 크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수평 보조선을 그려서 우측면도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면도를 그리기 전에는 이전에 그린 우측면도로부터 적당한 길이의 수직 보조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당한 위치에 45도로 기울어진 대각 보조선을 그립니다. 이 대각 보조선을 이용하여서 우측면도의 치수를 평면도를 그리는 곳까지 옮겨서 평면도를
치수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투상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정면도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선정할 때에는 부품의 형상, 치수 특징들이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선정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왼쪽의 그림의 경우에는 정면으로 선정한 면이 비행기의 형상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면도로서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비행기의 측면을 정면도로 할 경우에는 비행기의 형상이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면도 이외의 투상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길쭉한 형상의 경우에는 평면도를 선정하여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폭과 높이가 비슷한 부품의 경우에는 우측면도를 선정하여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제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하기에 앞서서 A4 용지와 연필 또는 샤프 그리고 자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제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이 도면 양식을 그리는 것입니다. 준비한 A4 용지에 윤곽선과 표지란을 위의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A4 용지의 끝면과 윤곽선 사이의 거리는 10mm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란의 경우에는 제도자에 여러분의 학번과 성명을 적어주시고 날짜에는 오늘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상 부분에는 삼각법, 그리고 도명에는 실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면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면 양식이 완성되셨으면 이제 오른쪽의 물체에 대해서 투상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는 앞서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앞으로 모든 제도에서 표기하는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그려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은 과제로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이어서 기계제도와 관련된 실습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과제가 나오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이어서 기계제도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